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지금 이번 주는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중장년 특집으로 꾸며나가는 중장년 추천 직업 주죠. 중장년 추천 직업 복지원예사에 대한 내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보셨을 건데요. 그 두 개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복지원예사에 관련된 생생한 직업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즐겁게 일하는 엄마이자 또 멋진 사회 여성이죠.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워킹맘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수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50대 나이에 현역 복지원예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만나서 과연 직업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는 중장년 특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시기 전에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소장님 혹시 키우는 식물 있으세요? 식물이요? 네. 사실 마음은 굉장히 우아하게 키우고 싶은데요. 제가 일명 마이너스 손이라고. 저랑 똑같네요. 똑같네요. 예, 그럼요. 이게 잘 자란 식물이 저희 집에 오면 다 죽어간다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죽여놓은 식물을 저희 남편이 또 신기하게 다 이렇게 살리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역시 우린 궁합이 잘 맞다. 천생연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저희가 네. 또 아들 둘이다 보니까 네네. 되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식물을 네. 키우는 게. 네. 왜 그 농담 같은 얘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열심히 식물을 네. 키우시니까 어떤 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엄마 먹지도 못하는 걸 왜 키워? 그랬더니 너는 먹을 수 있어서 키웠니? 그만큼 정말 자식 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장년 맞아요. 분들은 식물을 네. 또 키우시는 것 같은데 심리적 왜 공감하세요? 예. 자제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키우시는 건 아니죠? 아유, 그렇지. 그 심리적인 안정과 네. 회복이 요즘 정말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원예사도 점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지원예사처럼 정서적인 안정과 재활을 목표로 하는 직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정서적 안정을 요하는 직업,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임상심리 네, 네. 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심리 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치료, 이제 보통 산림치유라고도 네, 네. 하죠. 산림치료 이제 지도사분들, 그 다음에 놀이치료사, 그 다음에 음악미술치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직업과 진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이러한 뭐 직업 상담사분들이나 청소년 상담사분들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을 목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원예 치료라는 자체도 재활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보게 되면 직업 재활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재활 승마 치료사 부분도 같이 재활에 들어가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예방 지도사 분들 이러한 직업군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직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제 현대 사회가 워낙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 우울증들이 워낙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휴식이란 개념을 좀 더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직업군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다룰 이제 복지원예사가 가장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좀 같이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이 직업군들이 저희 삶에 엄청나게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분이지 네.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중장년 여성들이 복지원예사에 도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은 이 직업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체력이 과연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여부하고요. 사실 원예라는 매개체로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고 그 마음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통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의 준비가 네. 된 상태에서 좀 도전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그런 도전을 앞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그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도 어찌 보면 또 중요한 중요하죠. 목표 달성 네, 중에 네.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자격증 취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단 자격 요건에 네. 관련한 확인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요일 날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 많이 알아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상급 같은 경우는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네, 네. 이제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전문 학사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력 부분들에 대한 미리 체크를 하고 스케줄을 짜야지만 그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타 자격증에 비해서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 그다음에 임상 네, 실습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그냥 단순하게 자격증 취득하면 내가 활동할 수 있겠지라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아, 소요 맞습니다. 계획을 네, 네. 철저하게 좀 세우고 자녀와 그다음 일 가정 이 병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실제로 좀 약간 그때 이제 뭐 이 박사님 또 말씀을 좀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학위 논문에 대한 논문 발표가 아, 맞습니다.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오해를 지금 이제 계속 갖고 있지 마시고요. 실제로 약간 이제 우리가 초록이라고 한다면 주제 발표 이 정도 선이다. 단지 이제 1급 정도만 이제 학술지에 들어갈 정도의 논문 실력이니까 큰 걱정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임상 실습을 통해서 본인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복지원예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중장년 특집이니까 또 중장년에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얼마 전이 부부의 날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네. 잘 보내셨나요, 두 분 다? 예, 잘 보냈죠. 모르셨네요? 둘이 하나 되는 날 20일. 그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부부의 날이라는 게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장년에 접어들수록 부부 사이 화목함 유지하는 뭐 주의해야 될 점? 화목함 유지하는 비법?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뭐 부부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바로 성격을 서로 고치려고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포기하지 그러니까 부부, 않고. 예. 네. 이제 언제까지 가나 계속 볼 것 같은데 중장년이 되더라도 일단 성격의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존중하고 네. 서로 고치려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좀 맞추자라는 부분이 좀 성립이 안 되면 사실 네. 부부 관계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자녀분들이 이제 다 컸다고 해서 식사를 각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반찬도 안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좀 배제하고 어쨌든 식사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년층 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여성분들 방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요 여성분들의 말을 잘 듣자.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실제로 여성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면 이 옛날에 사회적인 지위, 체면, 뭐 지시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여성분들의 말을 듣는 게 화목한 가정을 이끌더라고요. 네. 박사님은 그래서 잘 듣고 계시나요?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들으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훌륭하시네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이제 박사님이 이제 이 관계 유지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식사할 때 남편이 차려준 밥상 이 횟수가 아.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이 부부간의 화목도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부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애정 관계가 있으려면 이제 사랑의 호르몬, 우리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사랑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게 유효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네.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랑의 호르몬 유효 기간? 보통 3년, 4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년이요? 네. 그렇게 오래 갈까? 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네.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요. 뇌에서 18개월에서 한 30개월 정도면 다 소멸이 3년이 된다고 채 안 합니다.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말 의식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칭찬할 일이 없어도 의식적으로 한번 칭찬해주고 네. 사실 가족끼리 만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우리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꾸 늘리는 시간,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없는 이 사랑의 호르몬이 다시 또 분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미혼 여성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네요. 네. 그쵸. 가족이라는 말이 들리고 뭐 서로 네. 식사하기 싫지만 해야 된다로. 아니,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중년 부부들 장단점 쓰게 해보면요, 이 관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 거의 단점만 쫙 쓰다가 나중에 장점에는 쓸 게 없다고 그런 분들 굉장히 정말요? 많거든요. 네. 그 의식적으로 장점을 보려는 노력만 하셔도 부부관계는 얼마든지 개선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녀 이야기 해볼게요. 그 학원에 온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대상 누구냐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네. 아이들이 엄마라고 답을 했대요. 네. 사실 그 이유가 혼날까봐. 혹은 잔소리 그렇죠. 들을까봐 맞아요. 그렇게 한 건데 심지어 문제 풀잖아요. 그때 답안지를 보고 했는데 다 맞으면은 거짓말인 게 들킬까 네. 봐서 안 걸리려고 일부러 몇 개 틀렸다. 이렇게 답을 한대요. 오. 굉장히 아이들이 좀 명확하다고 할까요? 거짓말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그 대상이 엄마나 아빠인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요. 이 아버지가 고민이 있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10년 동안 아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네, 그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엄마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의 이제 이러한 정서적인 이제 문화들이 또 형성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은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실제로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실제로 이게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거치냐에 따라서지만 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시기 때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방어, 그다음에 이런 뇌가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 거짓말로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말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이제 표현을 못 하는 네. 거죠. 말을 하면 이제 혼나게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도 성인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어떨 때는. 네.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체벌이나 아니면 궁지에 몰렸을 때,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빠, 엄마가 옛날에 거짓말을 많이 했었죠. 또 실제로 많이 해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뭐뭐 하자, 뭐 주말에 네. 뭐뭐 하자, 뭐 어떻게 할 거니 했는데 애들은 이거 안 해줘야 또 뭐 언제 뭐 저번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엮여왔던 거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더 아빠, 엄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엄마들은 하면서 애들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훈육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거짓말의 형태가 왔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말 속에서 진심을 일단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저도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답을 정해놓고 혼내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 되면 거짓말의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죠. 네네.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갑자기 저도 반성을 하게 되나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게 뭐였지라는 저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요. 우리 박사님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건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과정이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하고요. 근데 사실 신기하게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엄마들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까지 다 보여요. 얘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연성 있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깊은 내면을 좀 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 아이가 너 왜 거짓말했어? 혼내기 전에 내가 평소에 이 아이에게 아이가 하는 말을 좀 잘 경청하는가. 그리고 이 아이의 좀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이 아이의 감정을 좀 내가 다듬어 주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내가 반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다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모습을 혼내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좀 잘하고 있나 좀 반성해 보는 것도 이 네. 기회를 통해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도 바쁘고 엄마 아빠도 바쁘고 네. 모이면은 네, 정말 부모 자식 다 스마트폰만 봐요. 맞아. 식당 가도 네, 다들 아이들만 그런 게 또 스마트폰.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단절되고 이러는데 가족 간의 유대감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 네. 중에 하나고요. 해결 방법은 이제 가족끼리 다 뭉쳐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게끔 해야 되는 거. 그 첫 번째 단계로 식사를 많이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대화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맞아요. 대화를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없거든요. 네. 또 세대는 세대대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문제 역시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녀하고 갔는데 자녀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또는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케이스가 맞아요. 또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핸드폰과 스마트폰이 있을 시절에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어른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스마트폰이라든지 맞아요. 태블릿을 네. 먼저 보여주는 경향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아니면 공부장소에서 좀 조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네, 보여주는 경우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어른들부터 일단 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동참하는 하고 밥 먹을 때는 핸드폰을 좀 끊어차 또는 네. 어떻게 놔두고 오자 네, 네. 라고 해서 어쨌든 조금씩 하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데 좀 오히려 두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소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우리 박사님과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너무 어색하다 보니 서로 이제 각자 할 일을 찾다 보니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가족끼리 약속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2가지 약속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가족끼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 예. 저희가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네네.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무슨 날에는 반드시 함께 식사를 하자. 근데 이때 식사할 때는 스마트폰, TV 다 끄고 가족끼리 대화에 집중하자. 사실 이 2가지만 약속을 정하셔서 한번 해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한번 자꾸 해보려는 좀 노력을 하시면서 자꾸 보완점을 좀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이거 2가지만 하셔도요. 사실 정말 가족끼리 소통되거든요. 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잠시만 보면 네. 저번에 그렇게 네. 다 끄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네. 딱 식사 끝나는 시간이 딱 8분 정도에 끝나버린 거야. 빨리 먹고 이제. 서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밥 먹는 데만 집중해버리는 어. 이러한 문제점 또 있다라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같이 좀 염두에 둬서 네, 좀 해야 시간을 될것 같아요. 정해놓는 것도 네. 네, 필요할 괜찮을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청주의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화면에 보이는 온실시설이 있는 곳은 놀랍게도 복지관의 옥상이었는데요. 다양한 식물들이 온실 곳곳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건물 옥상에 이런 시설을 만든 걸까요? 복지관 시설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한쪽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하우스 체험장을 만들었고 거기서 식물을 재배하고 또 원예교육장으로도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키운 꽃의 모종들을 텃밭 상자와 화분으로 옮겨 아주 심기를 하는 활동입니다. 마치 농부처럼 진지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 과연 어떤 분들이 식물들과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멘토로 또 여기 장애인분들은 멘티로 원예 활동을 하는 멘토링 원예치료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쪽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 중에서 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복지원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가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식물과 함께하는 것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리스 거 이렇게 늘어지는 거. 우리 함께 이거 하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아, 그럼요. 오늘 너무 잘했다 싶어요. 멘토와 멘티는 서로 힘을 합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더불어 복지원의 활동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이 복지원의 매력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이 원예로 통해서 또 몸이 불편한 아우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또한 노인들하고도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개마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또 못알아는 분을 채워주고 같이 함께 하는 게 늘 즐겁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연홍 복지원에서는 이날 복지원의 활동에서 식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꽃잎을 하나둘 따서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바로 꽃잎차를 만들기 위해서 꽃잎을 따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인 꽃잎을 말린 후 차를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소천했습니다. 상당히 뭘 모르겠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황이라 할까 뭐 등등.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것도 없이 공허한 마음을 한번 이걸로 채워볼까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송경배 씨는 복지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한 지 3개월 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그의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현대인들의 그 메마른 감정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게 원예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거든요. 직접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설레이거나 가슴이 두근대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런 내용으로 시도 적었죠. 그래서 저는 큰 혜택을 본 것 같아요. 복지관뿐만 아니라 출소를 앞둔 재소자들부터 양로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며 복지원의 장점을 나누고 있는 김연홍 복지원의사. 원예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참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성장을 하고 저희 복지원예사를 하시는 사람들도 함께 하면서 다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행복한 마음을 나누면서 또 삶의 기쁨도 얻을 수 있고요. 김연홍 복지원의사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도 식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 그녀, 김연홍 복지원의사. 그녀가 묵묵히 걸어온 복지원의사의 길과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복지원예사 김연홍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저는 아들, 딸 두 자녀를 둔 50대 엄마이자 복지원예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홍입니다. 네, 잘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나한테 중장년이란 땡땡이다. 네. 적어주시죠. 네. 네. 네, 뭐라고 적었는지 직접 읽어주세요. 질문한 나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저는 매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질문할 줄 아는 나이가 중장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결혼 후 줄곧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각 그 시기에 맞는 사회적 역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나 타인이 요구하는 삶에 자신이 이제 맞추고 살아왔다면 중장년이 되면서부터는
타인의 삶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매 순간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질문할 줄 아는 나이가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너무 멋지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중장년이란 질문하는 나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한테 직업이란 땡땡이다. 적어주시죠. 적으셨습니다. 네, 직접 읽어주시죠. 네,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다지 부지런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직업을 가지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곧 제가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힘의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복지 원예사를 시작한 후 어떠어떠한 것이 달라졌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읽어주시죠. 외모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외모요? 수 있습니다. 참 우습게도 들리시겠지만 네. 외모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복지 원예사를 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원예를 도구로 해서 행복한 삶을 그렇게 안내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네. 것이 저의 일이다 보니 네.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 들면서 좀 아름답다라든가 또는 뭐 인상이 좋다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충분히 부합되는 키워드를 복지 적으셨습니다. 원예사를 한 네. 이후에 외모가 달라졌다. 어떻게 그렇죠. 도전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끌어졌다라는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그의 풍기는 여러 네. 가지 이런 느낌, 외향적인, 내면적인 부분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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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부터 이미 준비되시죠. 네. 네, 잠시 키워드 토크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복지 원예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직업의 매력 어떤 걸까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식물을 다룬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식물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함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식물의 생장과 또 인간의 성장 사이에는 공통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식물을 돌보고 또 공통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조곤조곤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약간 이게 힐링이 되는 느낌인데요. 고맙습니다. 복지원에서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전에는 성격 심리 강사로 한 6년 정도 활동을 그쵸? 하였습니다. 어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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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러면 본인이 직접 네. 성격을 좀 고치고 싶어서 왜 이러세요? 그 전에는 혹시 다른 일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는 일반 주부로 아. 있다가 나오게 됐죠. 네네. 그러면 그 이제 심리 상담 이쪽 일을 하셨는데요. 그 일이 지금 이제 하시는 일하고 좀 어떤가요?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격 심리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제 자신의 어떤 선호 경향을 좀 잘 파악하고 네.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전부터 아마도 이 일이 저에게 정말 잘 맞는 일이라는 것을 좀 알고 시작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복지원예라는 일이 원예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 네.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격 심리 강사로 활동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복지원예사의 어떤 업무와 통합이 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제 상담 관련된 부분들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대면도 있지만 솔직히 그 중간에 우리가 놀이치료라든지 네, 뭐 치료를 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넣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 살아있는 식물이 이제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은 게 그렇죠. 됐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복지원예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네. 계기로 인해서 네.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우연한 계기인데요. 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이제 팍팍한 이제 도시 생활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좀 많이 선호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좀 자연과 함께 좀 가까운 맞아요. 곳에 있기를 좀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던 중에 남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네. 청주에 있는 언니네 집 근처에 있는 개인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사를 가고 보니까 그 주변 어르신들이 땅 한 평도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네. 그곳에 뭐 콩 심고 깨 심고 상추 심고 네, 막 이렇게. 네, 그리고 뭐 꽃나무 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적응하고 살려면은 이 들에 피어 있는 야생화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농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제 별명이 삽질 잘하는 여자가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심란했던 내 마음도 어느 때는 편안하게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기제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강의실 칠판에 원예 치료사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지 원예사지만 네, 얼마 네. 전까지는 이제 원예 치료사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 일은 정말 제가 찾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워낙 액션이 좀 빠르다 보니까 바로 인터넷을 찾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길을 줄곧 열정적으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계기라는 게 이제 그 맞아요. 단어도 알게 되고 뭔가 보고 네, 듣고인데 네. 아까 말처럼 바로 액션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원예치료 쪽에 우리가 하다 보는데 어쨌든 남편분을 설득을 어떻게 시켜가는 왜냐면 이 시청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가고 싶은 맞아요. 분들 많을 맞아요. 건데 네. 극부의 반대로 무릅쓰고 어떻게 설득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실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시를 이렇게 떠나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교육도 확 바뀌고 또 그다음 모든 환경이 바뀌는 그래서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남편의 반대가 많이 심했고요. 설득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오랜 이야기들을 정말요? 오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던 시기여서 아마도 남편의 마음속에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동경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큰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워낙 단호함을 보여서인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이 설득 당해줘서 결국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까 저보다도 부지런한 남편이 그 시골에서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더군요. 네. 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 그렇죠. 가서 좀 전원주택에서 좀 그렇죠. 살고 싶고. 네. 네. 로망이지만 현실은 좀 그쵸. 쉽지 다르죠. 않습니다. 그냥 시청보기 자리에서 다르지 않던 것 같아요. 네. 저 그냥 도시에 사는 걸로. 네. 네. 남편분은 굉장히 지금 만족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네. 아이들의 그 도시에서의 삶과 시골에서의 삶이 굉장히 많이 좀 그렇죠.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네. 바뀌었죠. 아이들이 몇 살 때 시골에 가신 큰 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그 정도쯤에 이사를 간 뛰어놀 때도 가셨네요. 그렇죠. 네. 사실 도시에서는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맞아요. 네. 하루하루를 좀 힘겹게 살아갔다면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나서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늦은 밤에 학원을 갔다 와서 집 마당에 딱 들어서면은 하늘에 충충이 떠 있는 별을 좀 감상하고 들어가자고 하거나 또 아침에 이렇게 씩씩각각으로 변하는 예쁜 구름들을 보면서 그 자연에 변화되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에 감동하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텃밭에서 갔다 온 싱싱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변화 네.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그쵸. 사실 네. 저도 도시지만 산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도 별이 보이는데 저는 아우 추워라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니까 확실히 마음가짐이 다르네요. 동심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별이 네. 왜 이렇게 많지? 어머 예뻐라 이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야지. 네. 또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좀 많이 바쁜 일정들이 있는데요. 주 5일 내에 원예치료 프로그램하고 또 도시농업 관련 특강 등의 일정이 잡혀 있고요. 주말에는 텃밭 농장에서 좀 쉬면서 프로그램 준비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바쁘시고. 네. 그럼 주로 어떤 분들 대상으로 이제 복지원에 사로서의 활동을 하시나요? 주로 다른 지역에서는 연구 사업이나 시범 사업으로 출소를 앞두고 있는 재소자나 암 환자, 그리고 정신질환자, 그리고 고학력 스트레스 관리직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충북 지역에서는 주로 장애인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자살 방지,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복지원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식물은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상마다에 있는 사용되는 식물들의 재료들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되나요? 대상마다 식물들을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물론 주의해야 될 식물들이 조금 있지만 네. 그보다는 같은 식물이라도 그 프로그램 접근 시 난이도를 좀 다르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특별한 식물보다는 네. 좀 기르기가 쉽고 관리하기가 쉽고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식물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주로 간엽식물이나 다육식물들을 많이 선택하고요. 요즘 같은 봄에는 향기로운 그런 허브식물이나 텃밭 채소작물들을 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워낙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초보 복지 원예사들은 막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걱정이죠. 대표님 워낙 딱 부러지게 탁탁탁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초보 원예사들이 복지 원예사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많지요.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첫째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관과의 어떤 조율, 프로그램 조율이 커뮤니케이션. 필요한데요. 그런데 초보 복지 원예사분들은 경험이 없고 또 자신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하기보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대로 프로그램을 맞아요. 정확하게 돼서 네. 전체 프로그램 일정들의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원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원예 그 재료들을 구입을 해서 기관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복지 원예사들은 그런 경우에 원활한 서류 처리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든가라는 제반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네, 서류 네. 처리에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는 현장에서 대상자들이 돌발 행동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이제 대상자 돌발 행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초보들은 그게 어떤 건지 사실 감이 안 네. 잡히거든요. 그래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이런 돌발 행동 있었고 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걸 어떻게 좀 대처했다. 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상자의 돌발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상자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대상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네.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분위기 완전히. 네, 그러니까 외향적인 복지 원예사들은 그런 경우를 굉장히 참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는 흙을 만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흙을 만지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런 상황을 이제 예를 들 수 어른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네, 어른도 있습니다. 그래요?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원회사 분들이 침묵을 같이 견뎌주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후자의 경우 이렇게 흙을 만지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뭐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 그 흙을 만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장갑을 착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돌발 행동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뭐 원예 치료 혹은 복지 원예 일 하실 때 꼭 이런 대상자들이 있다. 뭐 그런 유형이 있을까요? 네, 그 첫 만남에서는 굉장히 에너지 수준이 떨어져 있어서 우울하고 어떤 활동을 해도 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요. 한 프로그램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다른 대상자분들보다도 에너지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대상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때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네요. 예, 그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우리가 이제 복지 앞서 이야기도 했지만 복지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기관과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예산 측면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 기관 담당자분들하고 일이 훨씬 더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관 담당자분들도 유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보통 그 기관 담당자들이 복지원회사를 찾는 데 있어서 지역과 시기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그 기관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만 복지원회사들을 찾아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떤 곳은 이미 지명도가 조금 있거나 실력을 검증받은 복지원회사를 네. 찾아서 지역과 상관없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기관 담당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교육 일정들을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연초에 한 1, 2월 달에 미리 섭외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교육이 임박해서 닥쳐서 연락을 주시는 그런 담당자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보면 이제 그 기관 담당자분들하고도 지금 좀 같이 하신 분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성과가 맞아요.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혹시 응대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살짝 공개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일단 기관을 방문하기 이전에는 그 기관의 환경이 어떤지 미리 좀 잘 파악을 하고 담당자를 되게 중요하죠. 네. 만나고요. 또 기관 담당자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담당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일단 먼저 충분히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은지 또 조율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을 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잘 좀 이끌어내는 편이고요. 네. 또 기관 담당자를 대할 때는 마치 대상자를 대하듯이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네. 그리고 네.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정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복지원에서 업무 잘하는 포인트, 베스트 3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우선 첫 번째는 일단 좋은 인상을 주어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태도나 바른 복장, 단정한 복장 등을 해서 그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둘째는 프리랜서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기관 담당자와 그리고 원예 질을 결정하는 원예 활동 재료를 잘 구입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원예 재료상들하고요. 친밀하고 또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 원예사로서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가 좋은 재료예요? 재료라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재료보다는 직접 씨앗을 파종하고 그것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활용하는 등 자신이 직접 키운 식물들을 그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그 활동 재료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제공될 수 있는 재료들이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른 봄에 꽃씨를 파종하고요.
네. 또 초여름에 그 꽃과 잎사귀를 이제 수확해서 아파, 즉 누름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누름꽃을 만들고 잘 말려진 누름꽃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같은 의미 있는 날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카드를 써서 선물하는 등의 활동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허브 식물을 심고 그것을 또 삽목해서 식물을 좀 번식을 시키고 또 중간중간에 수확한 허브들을 말려두었다가 허브차를 만든다거나 허브 포프리를 만든다거나 향기 나는 주문이죠. 그걸 만든다거나 또 허브 비누를 만들고 허브 디퓨저를 만드는 등의 활동과 연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날에 그 만들어 두었던 허브차를 가지고 아주 멋진 팜파티를 하면서 그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활동 재료들이 쭉 연결될 수 있는 재료들이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쭉 계절별로 이렇게 재료 쓰임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프로그램당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되는지. 그렇죠. 네. 보통은 1시간 이내에 하는 활동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복지원회사 같은 것도 재료가 어쨌든 좋은 재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주말 농장이라든지 이런 텃밭 같은 걸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러셨군요. 빨리빨리 크는 거를 또 선호하잖아요. 뭐 옥수수부터 뭐 방울토마토는 바로바로 따먹을 수 있고. 엄청나게 네. 바로바로 크기 때문에 근데 네. 이 모든 분들이 복지원회사분들이 텃밭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텃밭이 있을 경우 이런 재료를 확보하는데 또 좋은 재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좀 많은 도움이 좀 되나요? 사실은 텃밭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 도시에서도 텃밭이 없을 경우에 그 포장의 텃밭 상자나 텃밭 주머니를 이용해서 충분히 텃밭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드넓은 텃밭 같은 경우에 네. 저희 그 복지원의 프로그램 자체가 원예 활동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 활동 재료비가 많이 든다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넓은 텃밭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재료비가 아주 절감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텃밭에서는 그 식물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비만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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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표님은 워낙 이제 복지원회사에 좀 자부심이 말씀 중에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럼 우리 이제 중장년 분들에게 이제 복지원회사 이 직업이 좀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프리랜서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일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현장에서 대상자의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복지원회사 자신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 자칫 중년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빈둥지 증후군이나 맞아요. 이거 되게 심하죠. 사회적 네, 박탈감, 네, 맞습니다. 그런 정서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어떤 실현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노후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점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까요, 직업인으로서? 일단 체력적인 면이 가장 힘들고요. 그렇죠. 또 일의 특성상 봄, 가을에 일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휴식을 취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없다 보니 에너지 소진이 종종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예 활동의 소재 자체가 굉장히 흙이나 돌처럼 무겁고 또 활동량이 많다 보니 체력적인 면이 가장 힘이 드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 날 제 박사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뚝배기 같은 정신이 맞아요. 필요하다고 했던 게 방송 네. 보셨으면 아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힘들 거예요. 근데 보통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이 좀 그만두시나요?
그만두시는 분들이 훨씬 더 사실은 많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사실 그 복지원 회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책임감이나 성실성 등 그 복지원 회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 자질도 갖추고 있어야 되면서 또 식물과 사람의 그 삶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통찰 능력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술 등 다양한 면에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요. 자칫 그런 공부에 드리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에 금방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스스로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게도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보수는 작고 일은 힘들고 복지원회사로서의 어떤 사명감과 매력조차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 일을 아마 포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뚝배기를 견뎌야 됩니다. 오랫동안 견디면 됩니다. 가야 된다. 그 복지 이제 원회사 하시면서 뭐 눈물나게 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또 화는 잘 안 내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화나셨던 일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슬프거나 있었던지. 화나셨던 일. 네. 사실 방금 잘 보셨는데요. 전 잘 화가 나지 않는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났던 경험이 좀 있기는 해요. 있으세요? 네. 그 복지원의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식물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그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프로그램이 있을 때까지 그 중간에서 그 기관 담당자나 또는 대상자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과의 협조가 굉장히 긴밀히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관 담당자의 경우에 원예 식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이 주어진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일에 대한 협조가 잘 안 되고 식물에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대화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텃밭에 어떤 밑거름을 좀 부탁을 하고 밭일량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사전에 협조를 부탁하였는데 막상 원예 활동 당일날 가보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날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져서 굉장히 화가 났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만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그게 이제 뚝배기 기질이겠죠. 예. 그 이유는 분명히 맞아요. 보람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실 네.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대상자 혹시 있으세요? 네, 사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기억이 남지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하고 한 1년간 프로그램을 하였었는데요. 원예 프로그램이 이렇게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한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예 활동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그중 한 친구가 아주 더듬거리는 말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예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을 만지면서 여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찡하면서 네, 1년간 그 힘들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자의 말 한마디에 저희가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월요일 날 이 직업 평가 때 최초로 5점 만점에 5점을 맞아요. 줬던 만점을 주셨죠. 이 만점 네. 줬던 직업이 이 복지원회사입니다. 그러셨나요?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네. 이 복지원회사 직업으로서 가야 될 방향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저의 바람일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어떤 불안정한 삶을 생각해 본다면 복지원에는 기관에 따라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서 많은 대상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지원회사가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으로서의 인증이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3일 동안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복지원예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 박사님, 이 직업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앞으로 다가올 7차 산업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의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 자연으로 매체한 이 직업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전문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장년 여성분들이 도전하기에 최고의 직업으로 저도
총평을 했듯이 이렇게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도 총평해 주시죠. 네. 이 복지원예사의 직업의 좀 키워드를 뽑아보면요. 좀 돌봄, 나눔, 공감, 성장 이렇게 키워드를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돌봄이 좀 익숙한 우리 중장년 여성들한테 좀 적합한 특히 이제 네. 나이에 상관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업군일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각박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좀 마음에 정신적인 휴식을 줄 수 있는 좋은 직업군이어서 앞으로 이쪽으로 도전하시면 좀 네. 미래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원예사 김현웅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많이 긴장되었고요. 제가 평소에 있는 곳이 이곳 스튜디오가 아니라 텃밭 현장이라는 사실이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다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복지원예사가 긍정적으로 소개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뭐 전업주부로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 중에는 우리 김현웅 대표님처럼 주부였지만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녀들 위해서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돌보고 양육하는 일들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보다 더 특화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예의 핵심은 돌보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여성이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복지원예사를 선택하고 살아있는 식물을 돌보는 순간 행복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모두들 용기를 내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죠. 열정과 도전은요,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무기이죠.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 무기가 지금 먼지가 쌓여 있다면 한 번쯤 꺼내서 잘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닦아도 보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용한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